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일 수요일 오후 9시 37분 31일차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눈스 있고요. 오늘은 눈스에 들어있는 코드박스, 코블릭, 알파 눈스, 그리고 논스 파운데이션까지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피원 거버님, 백승국님 안녕하세요, 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논스 파운데이션 영훈이 옆에서 일하지 않고 지금 저쪽에서 저희 코트 행어를 이렇게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논스에서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네요. 모두 잘 지내셨나요? 이제 1월 1일 푹 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일하러 돌아오셨을 텐데 많이 피곤한 면도 있을 듯하고 그러실 텐데 저희는 또 오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어, 이번 주부터는 그냥 정신이 없을 것 같네요. 한 짧으면 3월까지, 길면 6월까지 좀 정신이 없을 듯한데 그래도 스스로 몇 가지를 깨닫게 돼서 좀 예전보다는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영훈이랑 제가 뭐 많이 싸운 것 중에서 하나가, 네, 장경선님 안녕하세요. 가장 다른 점 중에서 하나는 약간 시스템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만 할 수 있는 일을 옛날부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스템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이제 인간에게 인간이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살고 이런 거를 좀 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 제가 목표로 좀 살기 시작한 것 중에서 하나가, 저 혼자 사고를 하지 않고 시스템을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제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하는 건데요. 그 제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시스템을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이거를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건데, 두 번째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시스템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역할을 해당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받아들일 거야. 약간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저는 옛날부터 뭐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도 필요 없고 그냥 부품으로서 약간 슈퍼 부품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걸 최근에 좀 많이 깨닫고 있어서 슈퍼 부품으로서의 삶을 좀 버리고, 오늘도 영훈이랑 같은 미팅에 들어갔는데 와, 얘는 진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더라고. 물론 아직 이 친구는 공감대에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반대로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데 시스템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한데, 어제 저녁에 제가 결심한 거는 제가 대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됐어요. 막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깨닫게 되는 것 중에서 하나는 복잡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다. 복잡한 사고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회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것도 이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람이 저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랑 저에 대비해서 비교해서 사고가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저희는 뭔가 면접을 보면 그때그때 답이 빨리빨리 나오고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생각을 빨리 하냐 빨리 하지 않느냐는 그닥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내가 사고를 했을 때 이 사고가 되게 명확하냐, 그리고 논리적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안타깝게도 사고가 빠르고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고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보이는 사람이나 아니면 남들이 이해 못하는 힘든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저희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남들이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네, 어제 깨닫게 된 거는 오늘 사실 새벽이었는데 제일 많은 거를 좀 내려놔야겠더군요. 좀 생각도 좀 천천히 하고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제가 안 해본 걸 하면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저도 걸음마고 이제 새롭게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스타트업을 하면서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항상 제 입장에서 옛날에 예술하고 내 예술 작품을 만들 때는 참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중요했고 예술마저도 남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게 남한테 어떻게 소통할지 생각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잖아요. 결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제 부족한 점을 많이 깨닫고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저는 옛날부터 제가 되게 외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깨닫고 있는 거는 지금 한 이번 주 다음 주는 사람 만나는 복이 터져서 진짜 하루에 아무리 안 만나도 하루도 안 빼고 한 4명 5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제가 이걸 얼마나 못하는지 깨닫고 있어요. 그 외향적인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만날 때 제가 되게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 중에서 오늘도 어떤 제가 아는 분 한 분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랑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전 솔직히 그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는 깨닫게 된 게 난 충전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제가 만날 때마다 약간 제 캐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약간 농구에서 오른손으로 계속 드리블하다가 왼손 드리블로 바꿔서 약간 양점을 강화시키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오늘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 만난 걸 정리하고 이런 걸 하면서 진짜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난 어떤 거를 할 때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향후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론스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지는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 이걸 하면서 잘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되고 사실 부지런하고 꾸준히 오래 하면 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막 좀 글래머러스하고 그런 일을 한동안 좀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라서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사이사이에 시간이 난다면 잘하는 게 뭐고 어떨 때 행복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진짜 네, 뭐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을 하면 맨날 내가 원하는 일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제가 특정 기업에 들어가서 그 전문직, 약간 전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있고 그것만 파는 것이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평생 하고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면 사람마다 다 잘하고 못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면 직접적으로 나한테 어떤 연관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약간 우회를 하지만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건데 단기간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았고요. 네, 참 지금도 이제 이거를 닫고 저는 오늘 잠을 어쨌든 일찍 자서 내일이 엄청 바쁜 하루가 있기 때문에 내일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네, 행복한 그런 직장에서 행복한 일,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참 생각에는 만족하면서, 원래 사람이 욕심이 많고 기대가 많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많다 보니까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정적 기복을 겪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알고 보면 저는 그냥 저 있는 그대로 되게 초라하잖아요. 잘 알지 못하고, 네, 그냥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는 사람 아니고, 그리고 느리게 명확하고 명료하게 생각을 잘하고 이걸 소통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 잘할 수 있겠죠. 네, JX 민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네. 장경선님, 네, 제가 많은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부족합니다. 김현님께서 STO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도에 크게 성장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거 다 둘째치고 STO에 있어서는 그냥 증권 같습니다. 어떤 증권이 상장될 것인가, 그리고 좀 매크로 이코노믹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 경기가 참 안 좋은데 STO가 과연 세계 경기와 정반대로 될 것인가, 완전히 규제 안에서 적용되는 그런 증권형 토큰인데, STO 시장에 대해서는 어제도 얘기했는데, 사실 STO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의 큰 틀에서 본다면 시드 라운드에서 한 1년 전에 2017년 말에 대부분 STO 플랫폼들이 펀드레이징을 마쳤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상승장에서 돈을 많이 모았다면 항상 힘들어지는 게 시리즈 A에서 좀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시리즈 A가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그거를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뚜렷한 수익이 안 난 상황에서 돌아갈 돈은 훨씬 더 제한적이고 하락장에도 있으니까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이 일단 힘들어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TO에 관해서는 증권형 토큰으로, 그러니까 토큰 할 만한, 아니면 증권으로서 우리가 발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이 많아야 될 텐데, 그런 상품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실리님 감사합니다. 닥터퓨님, 대비 유틸리티 토큰 발행하는 건 사기 아닌가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유틸리티 토큰이 대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사기라고는 보진 않아요.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토큰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더 큰 컨텍스트에서 도대체 이 토큰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만한 유인이나, 사람들이 토큰을 뭐 존버할 만한 존버하기 때문에 안 팔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서 이 가치가 올라갈 유인이 무엇인가, 이런 점들은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닥터퓨님께서 실제로는 법대로는 유틸리티 말한 것이 다 증권성 코인이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이 없는 토큰들이, 코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배당금이 없고 그 자체로 이제 뭔가, 그리고 네트워크가 가치가 없다면 가치가 아예 없는 그런 토큰들도 많은데, 저는 모든 유틸리티 토큰이 증권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유틸리티 토큰 중에서 증권성 성격을 띠고 있는데 유틸리티라고 홍보한 친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투데이 문영은 대표님 기사에 협동조합 같은 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게 STO랑 연관이 있지 않아요? 블록체인 이용한 협동조합이 ST 형태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최근에는 뭐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 저희는 블록체인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랑은 좀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소유권이라는 것도, 블록체인이 만약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면 토큰을 하는 게 맞고, 블록체인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 아니라면 토큰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내가 막 협동조합을 굳이 블록체인으로 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유인이 있다면
뭔가 STO 형태로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창업가의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아까 닥터피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사실 증권형이다 그거는 저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게 주식 중에서도 우량주가 있고 그냥 네, 우량하지 않은 아무 소용도 없는 주식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정의를 내리는 거에서 뭔가 유틸리티 증권형인데 유틸리티라고 말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치가 내려갈 토큰이 아닌 이상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게 좋은 투자인가 이게 좋지 않은 투자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유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봅니다. 어쨌든 네 1월 2일 수요일 오후 9시 53분에 이렇게 31일차 시인을 리얼 서바이벌 생존기 시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질문하시네요. 네, 자 봅시다. 최근 표채민 대표님 글 쓰신 거 보니까 이번 연도에 대기업 블록체인 플랫폼이 뜰 거라던데 그렇게 될까요? 카카오나 라인 이런 거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말하는 거지만 과연 블록체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쓰는 블록체인이 가장 가치 있는 블록체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대기업들이 뭐 엔진을 개발하는데 노력은 총력을 쏟고는 있는데 엔진 개발하고 난 이후에 뭐 할 건데? 라는 거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막 클레이턴이 미더블 했었죠. 근데 반응이 되게 미건조했거든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이더리움 미더블 했으면 했지. 우리나라 카카오가 가서 그라운덱스가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올해는 이제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블록체인이라고 들고 나온 것도 있을 거고 고성능 블록체인도 많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망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대기업 블록체인이 됐던 고성능 블록체인이 됐던 약속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그 약속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온 유틸리티 플랫폼 많이 죽을 거라는 식으로 하셨는데 저는 그냥 다 실망을 할 거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지금이 크립토 윈터에서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가격만이 아니라 가격을 떠나서 그냥 블록체인이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열심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는 그냥 뭐 하나의 기술일 뿐이고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지금은 약간 이거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직도 카카오나 라인이나 분명히 생각은 하고 있을 텐데 자기 서비스의 어떤 부분에 이거를 써서 더 좋은지 실제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식의 생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제도 A16Z 그 팟캐스트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든 게 그분들은 블록체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팅 플랫폼이다. 옛날에 PC가 있었고 PC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있었고 블록체인은 신뢰를 우리가 실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플랫폼이다라는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런 큰 비전이나 철학이 이게 가야 되는 방향을 우리나라에서 과연 몇 명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시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님께서 지금보다 더 절망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가격인지 아니면 전 지금 가격이 떨어져도 개발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닥터퓨님께서 야놀자가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는 식이기 때문이에요. 답답해서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야놀자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코인을 사용한다고 알지 못하면 그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하는 것 같아요. 막 굳이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그 불편한 사용자 경험을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용자들한테 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현님께서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사토시가 추구하는 세상이 올까요? 아니면 헛된 기대일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상에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좀 다방면으로 생각하면 좋은 게 전 세상에 부라는 거 있잖아요. 부는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는 유한하고 그리고 그 부에서는 저희는 이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앙화된 약간 법정 화폐라는 게 있었고 이것이 저의 부의 총량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면서 이 법정 화폐가 아닌 좀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또 다른 이제 화폐 시스템이 저희가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발행한 화폐가 아닌 그냥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층이 생겨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 법정 화폐를 떠나서 제가 암호화폐를 쓰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가장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부의 이동이 있겠죠. 그래서 돈이라는 유즈 케이스에 있어서 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시스템과 중앙화된 법정화폐 시스템은 물고 무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제로섬 게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이 부라는 그 큰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잃는 것은 다른 한쪽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사토시가 추구하는 세상 이런 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이 있는 세상에 왓츠앱이 들어왔어요. 그런다고 해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이 사용자를 잃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가치가 내려갈까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에서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사람들 핸드폰을 보셔도 본인도 김현님께서도 그 핸드폰에 많은 다양한 메신저들이 깔려 있는데 그 다양한 중앙화된 메신저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는 유저들이 겹치는 경우도 많고 각 메신저마다 자기들의 고유의 특성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거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봐야 되는 거는 돈의 세상에서는 탈중앙화 중앙화가 제로섬 게임이 맞는데 돈이 아닌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SNS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탈중앙화 SNS가 잘 되면 중앙화 SNS는 못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연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제로섬 게임인지 어떤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사토시는 과연 이런 생각을 했을지에 대한 저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시리님께서 오늘 방송 내용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좋으니까 방송 내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오늘 리얼 서바이벌 생존기를 마치고요. 네, 저는 어쨌든 빨리빨리 끝내고 지금 논스에서 집에 가지 않은 저희 동료를 집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앙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온 게 탈중앙화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돈에 있어서는 사실인데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